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을 했어요. 대상 부처는 통일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건설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이렇게 7개 부처를 개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번엔 정말 특이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인선한 사람들 중에서 한 80~90% 정도는 뭔가 비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80에서 90%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다 그런 사람들 일색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의 규제들만 또 이번에 인선에 포함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호남 출신, 전라도 출신이 4명입니다. 7명 중에 4명이 또 전라도 출신이에요. 역시 전라도 정권답게 전라도인들을 대거 기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연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연철. 이 사람은 이전에 정말 많은 막말 파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막말입니다. 막말. 어떤 말을 했냐면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사드가 배치됐죠?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사드가 배치돼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랑 상관없어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가 아니라 자해다. 살인사건도 4년이 지나면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관광 도중에 피살된 관광객에 대해 면책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현물 지급을 하지 말고 현금으로 줘라. 달러를 북한에 줘야 된다. 이런 정말 이상한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는 약과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건너가서 중국 전문가들과 유엔사 해체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지기도 했고 천안함 침이나 DMZ 목함질 사건 때도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편을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막말러입니다. 막말러. 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렇게 막말을 하고 굉장히 강단 있게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한테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최정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부동산을 3채나 가지고 있고 이 취득 과정을 보면 부동산 투기꾼과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지명 직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바로 직전에 미리 알았겠죠. 너 이제 장관 될 거야. 미리 알았겠죠. 이때 부랴부랴 자신의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6천만 원 상당의 절세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부인, 최정호 부인의 명의의 아파트는 15년 전에 잠실 아파트가 재건축될 것을 예측하고 투기 목적으로 조합원 권리권을 사들인 탓에 취득한 아파트라고 해요. 거기다가 세종시 방곡동에 28층짜리 아파트 복층 분양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곡동 아파트는 국토부 제2차관을 하던 당시에 이분이 예전에 국토부에서 제2차관을 했었다고 해요. 이때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획득한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직위를 이용한 편법 분양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돌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관이었을 때 여기에 소관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분양권을 구입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국토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분은 또 대단해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82여 곳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의혹도 많고 흥결도 많은 사람이 과연 또다시 국토부에 장관을 시켜도 되는 건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박영선 의원이에요. 박영선 의원인데 이분 또한 42억의 재산을 가진 부동산 부자입니다.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도 4채를 보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시절에 학자금이 비싸기로 엄청나게 유명한 초호화 외국인 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중 국적자라고 해요. 국회의원을 사선이나 한 사람의 아들인데 아직까지도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기업가들을 적대시하고 기업을 옥죄려고 했던 의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사람이, 기업을 괴롭히는 데 전문이었던 이런 사람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풀어주는, 중소기업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어요. 반기업가가, 기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소벤처부 장관이 돼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이것마저도 저는 또 의심스럽습니다.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또 강남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분의 지역구인 용산에도 용산 참사가 발생한 인근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걸로 보이니까 잽싸게 부인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어요. 이게 청문회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빨리 팔아치려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는 모양이죠. 과기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는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이 9건의 토지와 4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된 게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사람들 위주의 인선을 이번에 개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수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아들이 한국 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있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는 CJ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대기업 이익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반대에 직면해 있는 데다가 그 두 딸이 둘이 있는데 억대 예금 통장을 보유한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7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하고 청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싹 다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도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답죠.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뻔뻔스럽게도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5대 적폐라고 아예 간판을 내걸었어요. 이 5가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 발표해놓고 이거를 첫 번째 인선부터 계속 어겼어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또 인선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2등 공신이거나 아니면 이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1등 공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이거나 일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해먹고 이미 나간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믿고 나를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 먼저 좋은 자리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일 잘할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아 하는 일진들, 이 사람들을 먼저 자리에 앉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한 사이클 돌고 난 다음에 내보낼 사람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있는 2등 공신을 들여온 거거나 아니면 이진에 있던,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다음에 줄 서 있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번에 임명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할까요? 이분들이 잘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택도 없어. 일진들도 실패했고 1등 공신들도 다 실패한 이 정책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좌파들이 이렇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까대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난리를 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정작 자기들은 더 더럽고 더 비리가 많고 더 적폐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면면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전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이거나 일진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싹 보세요. 그 중에 90%가 다 더럽고 비리 많고 뭐 하나씩 문제가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만큼 좌파 진영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없으니까 이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재풀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인 겁니다. 좌파들의 진면목이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 깨끗한 척, 착한 척,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척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어때요? 더 더럽고 더 부도덕하고 더 문제가 많죠. 이게 소위 말하는 좌빨들의 본 모습입니다.